우리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취득세와 공통적인 거는 취득세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뭐 두 문제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 개 나오면 땡큐예요. 쉬우니까. 자, 볼게요. 제일 먼저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등기 등록은 둘로 쪼개졌다고 그랬죠. 취득과 관련이 있는 건 취득세로 갔어. 그럼 등록면허세에서는 취득과 무관한 등기 등록만 있어. 그럼 취득과 무관한 등기는 뭐가 있느냐? 권리 설정, 재산권 설정, 그 다음에 변경 또는 소멸, 말소에 관한 사항을 등기나 등록하는 걸 말한다. 이 개념만 알면 돼.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건 재산권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거지 취득과 관련된 건 제외가 된다는 것. 끝.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 2번 항상 선불이라고 그랬죠.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요, 얘는 수수료 성격이에요. 수수료 성격이니까 공짜가 없어. 공짜가 없다는 것은 6,000원 미만, 즉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산출한 세액이 1,500원 나왔다. 6,000원 미만이더라도 얼마를 징수한다? 6,000원. 그러니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1,500원이 산출이 됐어도 기본 얼마를 받아야 된다? 6,000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공짜가 없다는 얘기야. 이것도 오래전에는 3,000원이었다. 6,000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개정된 거. 그래서 6,000원 숫자. 그럼 계산할 때 6,000원이 안 됐어. 그럼 얼마 받아? 6,000원. 만약에 50만 원 나왔어. 6,000원 초과됐죠? 그럼 얼마 걷어? 60만 원 다 걷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000원이 안 돼도 6,000원. 6,000원이 초과되면 다 걷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형식주의 조세 쓸데없고 수수료 성격을 지닌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일단 지방세라는 것, 그 다음에 요거 신경 써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다 그러면 광역단체에서 거둡니다.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가 되죠.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요건 일부 지역이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요것만 알면 되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요, 요거야.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에서 걷습니다. 구세. 그러나 경기도, 강원도다 땅만 넓지 등기소는 많지가 않아. 그래서 도에서는 도에서 걷습니다. 그래서 혼자 튀어. 등록면허세는 광역시, 특별시는 구에서 거두니까 구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도지역에서는 도에서 거두니까 도세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일하게 특별시와 관련이 없는 세금은 등록면허세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특별시와 관련 없는 조세는, 그럼 답은 뭐가 될까? 등록면허세. 다음에 배울 재산세도 특별시와 관련이 있거든. 그러니까 조세는 대부분 특별시와 관련이 있어. 관련 없는 건 하나, 못분이 없다. 등록면허세.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도세며 구세다. 꼭 튀니까 알아둬야 돼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얘기할까? 도구세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도구세. 이걸 한국말로 얘기하면 개세라고 얘기하죠. 도구세, 개세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545쪽에 보면은 1번 특징에서 동그라미 5번은 체크하세요. 요거는 1월 달에 강의를 할 겁니다. 일단 등록면허세 뜻은 요거 알아두면 돼요.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 도구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선불이다 이거죠. 선불. 등록하기 전까지도 맞고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도 맞죠. 좀 전에 취득세와 똑같아. 등기 등록이 나오면 무조건 선불이야. 그 다음 공짜가 없다. 6,000원이 안 돼도 얼마를 걷는다? 6,000원이 된다는 것. 끝. 이게 포인트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간단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등기 등록하는 자. 자, 여기 봐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취득자. 그럼 등록면허세 누가 내야 돼? 등기 등록 받는 자 또는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는 권리자와 설정자 차이를 배우죠. 세법은 필요 없어요. 그냥 등록면허세는 등기 권리자다. 그리고 하나 미리 얘기할까요? 등록면허세는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 내 돈을 보호하는 게 등록면허세야. 내 돈. 남의 재산은 절대로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등기 등록하는 자라는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돈 준 사람. 돈 준 사람이 하는 게 등록면허세예요. 돈 받는 사람, 돈 받은 사람은 권리 설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난 돈만 받았어. 네가 하든 말든 네 맘이야. 그럼 등록면허세는 누가 하느냐? 돈 준 사람. 돈 준 사람은 자기 돈 떼어먹히지 않아야 되겠죠. 그럴 때 하는 게 등록면허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잖아. 돈 준 사람이야. 설마 문제 지문이 나왔을 때 돈 준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왜? 실질 시험이니까. 볼까요? 첫째, 저당권은 저당권자, 권리자니까. 그럼 저당권자가 누구냐? 돈 준 사람, 채권자, 은행.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 10억. 자,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7억을 빌렸어. 그럼 갑은 7억을 빌렸어. 받았어. 을은 7억을 줬어. 그러면 여기에서 저당권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되죠. 돈 준 사람. 그럼 돈 준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고. 그럼 보세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되는데 과세표준은 돈 준 사람이 어디로 갔어? 돈 준 사람이 얼마를 줬어? 7억 줬잖아. 잊어먹었어요?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숨어 있어. 그러면 7억을 빌려줬으니까 저당권자, 채권자, 은행은 얼마로 세금 계산해야 된다? 7억. 자기 돈이니까. 자기가 7억을 빌려줬어. 그럼 내 돈 얼마야? 7억. 그럼 내 돈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게 등록면허세란 얘기죠. 이럴 때 갑의 재산은 나는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등록면허세야. 다시 한번, 등록면허세는 누가 해야 되느냐? 등기 등록하는 자? 이 말이 뭐냐? 돈 준 사람. 내 돈에 대해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게 등록면허세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편해. 남의 재산은 신경 쓰지 마. 따라서 빌려줬으면 저당권자는 누가 된다? 채권자 또는 은행이 되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지역권리자, 지역권자인데 하나. 다른 과목에서는 요역지, 승역지 배우죠. 세법에서는 승역지, 승낙받아 쓰는 남의 땅은 권리 설정할 필요 없어. 내 거 요역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해야 돼? 요역지 소유자. 남의 승낙받아 쓰는 남의 땅은 난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내 것만. 해서 등록면허세는 포인트가 내 것만, 내 돈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냐? 돈 준 사람. 돈 준 사람이 권리자란 얘기지. 내 돈, 내 돈. 오로지 등록면허세 할 때 내 돈, 내 돈만 알면 돼. 남의 돈 신경 쓰지 마. 지금 지갑에 얼마 있어요? 몰라요. 여기서 몰라요라는 말은 금액이 아주 크거나 하나도 없을 때 하는 표현이
미안해, 아픈 사람 보고 하면 대화가 안 돼. 얼마 있어요? 2만 원. 부자네. 나랑 친하게 지내요? 요즘 현찰 2만 원 갖고 나는 사람 많지가 않거든. 없어요. 정상이에요. 힘 안 갖고. 그럼 2만 원이다. 그럼 내가 이분한테 2만 원을 빌렸어. 그러면 권리자가 누가 되는 거야? 저분이 되는 거죠. 돈 줬으니까 나는 권리 설정할 필요 없어.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등록면허세 내 돈만. 그 다음에 전세권자. 전세권이다 그랬으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의 아파트나 상가 건물이 있는데 10억짜리야. 근데 을이 전세 들어왔어. 1억에. 요거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1억을 주고서 입주를 했으니까 그럼 이 전세보증금 1억은 누구 돈이야? 좀 어렵나? 전세 1억은 누구 돈이야? 여보세요. 여기 을이잖아. 을. 미안해. 한문으로 써놔서. 을이잖아. 춘 사람. 그럼 을이 1억에 돈을 줬으면 1억 내 돈 보호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하는 게 전세권 설정이죠. 그럼 전세권 설정은 갑이에 을이에? 을이 하는 거야. 왜? 돈 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 전세권자라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갑을 요 그림이 나오고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때 전세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그런 다음에 전세권자는 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전세권만 한 문제가 나온 거야. 이거는 세법을 모르더라도 상식 아닌가? 전세 안 살아본 사람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뭐냐? 내 돈을 보호하는 게 등록면허세다. 그럼 누가 하는 거냐? 권리자가 누구냐? 돈 준 사람이다. 이거 알면 끝나는 거야. 그럴 때 얘는 을은 내 돈 1억을 보호받아야지. 그러면 얘가 등록면허세 내야 돼. 과세표준 얼마? 1억.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권자. 그 다음에 대위등기. 이거랑 콤마예요. 대위등기는 뭐냐 하면은 등기를 대신 신청한 거란 얘기예요. 자, 대위등기가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볼게요. 이거죠. 이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네. 요즘 들어와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요. 10억. 을이라는 사람이 7억을 빌려줬어. 그럼 을이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저당권 얘가 해야 돼. 얘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근데 이게 등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등기가 안 됐으면 권리 설정을 못해. 그럼 일단 권리 설정하기 위해서 갑의 명의로 등기를 살려주겠죠. 누가? 은행이 대신 신청한다. 이게 대위등기죠. 그러면 을은 갑의 명의로 등기를 살려줬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죠. 갑을 뭐라고 그런다? 부동산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대위등기죠. 이것도 이제는 서서히 없어져야죠. 아까 얘기했잖아. 옛날에 미등기가 왜 많이 나왔었느냐? 취득세는 냈는데 등록세는 안 낸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다가 세월 지나니까 미등기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취득세 거둘 때 등기도 같이 걷잖아. 그러니까 이제 등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등기란 개념이 앞으로 거의 없어져야 되겠죠. 예전에는 지방 소도시에 가면 중앙로라고 그러죠. 꼭 중앙로라고 그래. 근데 거기에 보면 건물이 오래됐는데 미등기 건물이 무지 많았습니다. 세금 안 내려고. 옛날에 좀 세금에 대한 상식이 적을 때 무조건 안 내면 좋은 건 줄 알았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몇 년에 한 번씩 미등기 자수하면 좀 이상하지만 신청하면 등기를 살려주고 과태료만 좀 물리고 이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미등기 부동산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건축물은. 자, 그래서 대위등기라는 것은 누가 한다? 대신 신청한다. 누가? 채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대위 등기 할 수 없다 그럼 틀린 말이 된다는 얘기죠. 해서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권리자를 뜻하는데 어려운 말이 권리자고 쉬운 말은 뭐냐? 돈 준 사람이 한다는 얘기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돈 준 사람이 할 수 있다.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기억 이거 봐요. 다시 한번. 저당권자는 대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가 시험 나와요.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야 된다. 통지를 해야 된다. 야, 을이 너한테 저기 대위 등기 신청했다라고 소유자한테는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위 등기 신청하고 돈 납부했겠죠. 그러면 돈 냈다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대위 등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전부 이론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보죠.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위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에 대위자는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으면 납세 의무자 즉 건물 소유자죠. 부동산 소유자죠.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뭘 해야 된다? 통보를 해야 된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46쪽에 보면은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보죠. 과세표준에서 요 두 개는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똑같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양괄호 1번 원칙만 보세요. 원칙,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 다시 말해서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하면 되겠죠. 그럼 공통점입니다. 여기 보세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자, 그럼 보세요. 과세표준은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 10억이다. 그럼 10억대로 신고하면 되는 거죠. 취득세와 똑같아요. 근데 나올 때가 됐으니까 똑같은 거 핑계김에 복습하는 거예요. 근데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날라온다고 그랬죠? 고지서. 고지서에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야, 나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떤 금액으로 세금 계산됐냐? 신고 안 했으면은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신고 안 하면 고지서 날라와. 고지서에는 어떤 금액으로 세금 계산 들어간다? 시가 표준액이 된다는 것. 취득세와 똑같아. 그런데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 다운 계약서. 야, 10억인데 시가 표준액이 6억이라는 말은 내 재산의 가치를 얼마 인정해줘? 6억. 근데 내가 신고를 5억으로 했어. 네 재산의 가치는 6억인데 왜 5억으로 신고했냐? 말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금액이 두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 또 잊어먹었을까 봐 할게.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빠른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큰 금액. 세율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세율? 높은 세율. 꼭 알아둬야 됩니다. 끝. 그 다음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금액이 입증이 됐을 때. 입증됐다는 건 6개야. 취득세와 똑같아. 국, 수, 공, 판, 장,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취득세와 똑같아요. 국, 수, 공, 판, 장, 법률. 근데 알아둘 게 있죠. 판결문은 인정하지만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당사자끼리 조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판결문은 인정하지만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인락조서, 인정조서가 되는 거죠. 끝. 여기까지는 취득세와 똑같아. 그러니까 얘들은 취득세 양보했어. 취득세 위주로 나와요. 왜 그러냐?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만의 과세표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취득세에 양보했고, 등록면허세다 그랬으면은 요거 꼭 알아둬야 돼요. 과세표준은요, 등록면허세 심장입니다. 항상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되죠. 얘는 반복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자, 546쪽에 보면은 양괄호 4번 채권 금액부터 있죠. 여기부터는 등록면허세만 있는 과세표준이니까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올 가능성 높죠. 이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